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국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하나로 김승채입니다. 서울에만 5,000개 가까운 일본 음식점이 있지만 일본 전역에는 한식당이 1,300여 개밖에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일본에 적어도 3만 개 이상의 한식당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인기 외식 메뉴인 야끼니쿠에 있습니다. 일본식 구이요리로 알려진 야끼니쿠의 뿌리는 한국식 구이요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야끼니쿠 식당에서는 가르비라는 메뉴가 있는데 갈비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그 외에도 야끼니쿠 식당에는 김치, 나물, 비빔밥, 냉면, 깍두기, 막걸리까지 한식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한식이 일본에 스며든 것에는 제일동포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한류 이전부터 한국을 알린 재외동포들의 노력이 세계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민족 하나로는 동물원이 부르는 널 사랑하겠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강성철 기자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코이카가 캄보디아에 한국식 항공교육 선진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K 항공교육의 선진 노하우를 전수해 항공교육 강국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 민간항공교육 시스템 강화 사업에 관한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습니다. 캄보디아는 2023년 시엠레아프와 2024년 코콩의 신공항 건설에 이어 올해 말 푸놈펜의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 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맞춰 코이카는 관제사와 공항 운영 전문가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민간항공교육원에 2029년까지 1,200만 달러를 투입해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항공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높이는 등 캄보디아 항공교육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코이카는 항공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인근 국가에서 교육받아야 했던 캄보디아에 2017년에 국립민간항공교육원을 개설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관제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 된 교육원은 지난해까지 민간항공청 공무원 2,200여 명에게 단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원은 2023년부터는 4년제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고등기술 교육기관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코이카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교육 품질 향상과 인프라 확충,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인교육기관 인증 컨설팅 및 교육과정 개발, 관리자와 교원 역량 강화, 건물 개보수, 실습 기자재 확충과 항공보안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가 태국, 싱가포르 등 영내 항공교육 선진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항공교육 수요도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최문정 코이카 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이 캄보디아의 항공교육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항공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교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가 하면은 문을 연 지 2달 만에 미식 식당에 오른 LA 한식당이 있네요. 네, LA 한인타운에 문을 연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한식당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한인인 김기용 셰프가 운영하는 퓨전 한식당 레스토랑 키입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최근 레스토랑 키를 LA 지역 미슐랭 가이드에 포함시키며 국제적인 감각과 전통 한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메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셰프는 아직도 얼떨떨하다. 10석 규모의 작은 식당이라 이렇게 빨리 주목받을 줄 몰랐다며 이번 등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표 메뉴는 김 부각으로 싼 김밥입니다. 트러플로 가늘한 밥과 대구 이리, 직접 담근 김치, 고추장 소스를 더해서 색다른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김 셰프는 이를 익숙한 재료와 조리법을 창의적으로 조합해 고급화한 뉴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미국에 이민 온 김 셰프는 방송국 PD의 꿈을 접고 요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유명 인식당인 마치히사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베누, 정식당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LA에 정착한 뒤에는 미슐랭 1스타인 메테오라에서도 일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레스토랑 키를 오픈했습니다. 김 셰프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식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고급화된 한식도 주류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소주와 함께하는 한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와인이나 샴페인과 곁들일 수 있는 새로운 한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갑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 강의현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몽골에서 한몽 수교 35주년 기념 경제 세미나가 개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몽골 중앙은행과 공동 주최로 한몽 수교 35주년 기념 경제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한몽 수교 35주년, 경제 동향 및 전망, 그리고 경제 협력을 주제로 몽골 중앙은행 주위 빌딩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요. 몽골 경제 현황과 전망, 한몽 교역, 투자 현황과 전망, 그리고 몽골 노동법과 인력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진 뒤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몽골 측에서는 몽골 중앙은행 총재, 한몽 친선 의원협회 의원들, 몽골 기업 대표들이,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최진원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 관계자들, 몽골 한인상공회의소 소속 한국 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가 하면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주 부산 몽골 영사와 한몽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최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차관 어부공 좌담바 신임 주 부산 몽골 영사를 만나 한몽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한국이 몽골과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5주년을 맞았고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가 격상됐다고 전제하고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좌담바 영사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을 맞는 올해 부산에 부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몽골과 부산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제하고 몽골은 부산과 항공 물류 운송, 지역 간 교류, 관광산업, 문화체육, 그리고 유학생 지원 등 여러 방면의 교류를 제안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산과 울란바토르 간에는 지난 2016년 직항 노선이 개설된 바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유라시아 도시 외교전과 같은 공공외교 행사와 국제개발협력사와 관련해 울란바토르시를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김영록 전남지사도 주한 몽골 대사와 한몽 우호 교류에 대해서 논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전남도청에서 스흐볼트 주한 몽골 대사와 두 나라 공동 번영을 위한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몽골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광물 자원, 그린 에너지 자원 등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서 경제통상,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남도가 개최하는 다양한 국제 행사와 남도 문화산업 등을 소개하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현재 개최 예정인 주요 국제 행사는 오는 8월에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10월에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와 국제 농업 박람회, 그리고 내년 9월에 열릴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등입니다. 이에 대해 스흐볼트 주한 몽골 대사는 몽골과 전남도 간 우호적 관계가 시작돼 두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도의회, 도교육청, 도립대학교 등과 함께 몽골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고요.
향후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몽골 소식 전해준 강의현 통신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한민족 네트워크 KBS 한민족 방송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청년들과 함께 광복 정신을 되살리고 미래로 더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 그리고 구승현 청년연구원을 초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승현 청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연구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청년연구원은 네. 이제 방크에서 항상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네. 홍보대사 양성 사업과 더불어 네. 함께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크에서 이제 다양한 대학생 분들 중에서 또 네. 우수한 학생분들을 선정해 네. 이제 6개월 정도 인턴십을 하는 네. 기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박기태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시간에 그 반크에서 하는 활동을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실 수도 네, 있죠.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반크는 어떤 단체입니까? 네, 우리나라 외교관이 한 2,000명 되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잖아요. 네. 2,000명의 정보 외교관 가지고는 세계 한국말 없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디지털 외교관을 양성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5만 명의 방크원이 있고요. 예. 이분들이 정보 외교관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홍보하고 특히 각 나라 교과서나 웹사이트에 틀린 걸 고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만드셨어요? 1999년도에 제 개인 웨브사이트 출발을 했고요. 예. 단체가 된 건 2002년입니다. 2002년이요? 네. 예, 그렇군요.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재동포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이제 반크는 한국 정부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예.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네.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들이 한 7,000명 정도가 후원한 단체고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방크가 제 개인 웹사이트 출발했듯이 방크의 모든 구성원들이 민간인이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 하지만 방크 하는 활동은 네. 공무원이 하는 활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요. 네.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우리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한다고 그래서 네. 공무원은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우리가 2,000명 뿐이 안 되는 우리 외교관들이 80억을 상대로 하기 쉽지 않아서 네. 이제 방크 만드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99년에 개인 웹사이트로 만들어지고 지금처럼 된 건 200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처음에 방크가 만들어진 배경이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외를 못 가봤습니다. 대학생 때. 그때까지는. 네. 근데 우연히 외국인들과 이제 펜팔하다 보니까 네. 그때 미국 친구였는데요. 미국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제 저 사귀니까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네. 그래서 한국에 지도를 찾아왔는데 네.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지도에서 네. 동해가 일본해를 표기하고 네.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네. 우리는 유구한 역사가 천연 역사가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의 중국의 속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교관 아니지만 이걸 바꾸지 않으면 네. 전 세계 친구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외국 펜팔 친구들 보고 있는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편지를 보내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방크가 네. 민간 펜팔 사이트가 아니라 네.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그 했던 친구들에게는 이제는 확실하게 알려준 겁니까?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봤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월드 아틀라스, 예. 롤리 플래닛, 예. 수많은 포털 사이트 교과서가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지금 일본해가 동의로 되었고요. 동의됐고요. 다케시마 독도가 되었고 더 예. 나아가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 속국이라는 설명에서 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박기태 단장 활동을 하시게 됐고 구승현 청년연구원께서는 어떻게 해서 방크를 알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방크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국제적인 일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 시절의 그런 관점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인 외교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교관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학창 시절부터 정치외교학과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치외교학과를 준비하고 또 외교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방크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크는 이제 한국에서 유일한 외교 사절단 비정부 단체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임명한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제 공공외교와 또 민간 외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 방크가 바로 그러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외교적인 이상을 나타내는 모델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신분이지만 네. 저도 외교의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방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2번의 방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 대학생이 되어서 방크의 매력을 더 깊게 느끼고 싶고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년연구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학창 시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대학생 말씀하신 그럼 고교생 때부터 하셨나요, 이거를? 네. 아, 예. 그러셨군요. 단장님이 방크에는 지금 구승현 연구원 같은 청년 연구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1년에 약 10명씩 참여하고 있고요. 10명이요? 네네. 아. 그리고 저희는 매년마다 네. 방크에서 전 세계 한국 알리는 네. 그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분이 2,000명 됩니다. 네. 1년에 2,000명 중에서 네.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분 선발을 해서 네. 10명 정도 네. 연구원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연구원으로 1년 동안 하시는 6개월 동안 하고 6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네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6개월마다 또 바꾸셔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 청년 연구원을 하신 분들이 청년 연구원이 끝나면 그다음 어떡합니까? 이제 학교 돌아가거나 네. 또 취업하거나 하죠. 예. 재학생일 동안 활동하는 거라서 대학 재학생. 재학 때 활동하는 거죠? 네, 이게? 맞아요. 예,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2억 명입니다. 2억 명. 네. 한국 인구 그세잖아요. 2억 명 한류팬 중에서 이제 구승현 연구원님처럼 예. 이제 방크 일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우리가 미국의 정부랑 또 관련돼 있어서 방크 인턴십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네. 방크에 와서 예. 관광 비자로 왔다가 한 50일 동안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전 세계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데 그 청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나요? 구승현 연구원께서 말씀 잠깐 주실래요? 네, 이제 6개월 정도 인턴십 기간을 거쳐서 네. 한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는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주체적으로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 네. 이러한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외교의 주체가 되어 우리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에 방크가 펼치는 광복 80주년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7대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제 그 7대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단장님께서 말씀 주실까요? 네, 그 강복이 80주년 됐는데 네. 그냥 그 아직도 우리나라가 강복 이후에 비해서 못한 과제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저희 구승 연구원님께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단장님, 강복이 되었지만 강복 때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과제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네. 아직까지도 전 세계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네. 독도가 다케시마로 남아 있거나 네. 도해가 일본에 되어 있거나 특히 요즘에 AI가 유행이잖아요. 네. AI 또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설명했는데 그 역사 내용이 그 나라 현지에서 잘못된 내용 그대로 그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강복이 됐는데도 왜 이게 강복 이전의 내용이 남아 있는가? 네. 왜 우리나라 지식정보 매체에서 독도가 우리 땅 안 되어 있는가? 네. 우리가 과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 이제 구성원님께서 우리가 한번 정부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에도 그 의병들이 활동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21세 의병이니까 네. 우리가 한번 주체가 되어서 강팔시 사업을 출발하기도 했고 또 그런 걸 추진하고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진행되는 7대 프로젝트는 구승현 청년연구원의 아이디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단한 걸 하신 것 같은데. 아유, 근데 지금 감사합니다. 7대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가 광복을 향한 기차 출발합니다. 이런 캠페인이에요. 이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단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시피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국가적인 과제들이 네.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역사 왜곡과 표기 오류 문제였는데요. 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하고 이러한 그런 침략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홍보한 그런 관점들이 아직 여러 웹사이트나 백과사전 또 다양한 전 세계 교과서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국은 이제 독창적이고 그런 창의적인 문화가 없던 나라였다와 같은 이러한 한국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관점들이 세계 다양한 곳에 이제 남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이 사실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일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캠페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문제 등 한국 사회 문제를 광복 이후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꼽았던데요.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역사 왜곡이나 표기 오류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광복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또 청소년 자살률 문제와 같이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아직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광복 이후 우리가 이룩한 그런 경제 성장의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부작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알려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호머 헐버트라든가 어니스트 베델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 같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좀 조명해 보자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암흑했던 시절에 한국인도 나서지 못했던 행동들을 한 분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호머 헐버트 같은 경우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자셨습니다. 네. 이제 한국이 일제로부터 받았던 시기에 한국의 문화와 그런 주체성, 그런 한글의 독창성을 이분은 이제 깨달으시고 한글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가네코 후미코 같은 경우는 일본 분이신데 네. 독립운동가 박열의 아내분이세요. 네. 네, 가네코 후미코 같은 경우는 박열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며 평등과 또 자유를 위한 희생을 보여주신 저희 독립운동가 분입니다. 네. 또한 영국인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은 대한메일 신보를 창간해 언론의 힘으로 일본의 만행을 또 고발하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던 인물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주셨는데 그러면 방크가 제안한 21세기 외국인 독립운동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출발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거 잠깐 설명 주시겠어요? 네. 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2억 명의 한류 팬들과 함께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 외국인 분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분들께서는 한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도와줬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분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글로벌 연대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은 그냥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실제로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약 246만 명의 외국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분들을 현대판 호모 헐버트라고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246만 명의 호모 헐버트를 네. 존중하고 또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또 중요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호모 헐버트처럼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분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네. 또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현재 해외 한류 팬들이 2억 명에 달하는 시점인데 이러한 해외 2억 명 분들을 어니스트 베델처럼 어니스트 베델과 함께 또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니스트 베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니스트 베델이 영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먼 나라의 한국의 그런 역사와 독립을 굉장히 염원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우리 해외 한류 팬들도 한국과 함께 이제 지구촌의 다양한 불합리하고 또 불평등한 그런 글로벌 문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뭐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엔 당연히 이제 한류 팬 얘기 많이 하셨는데 외국인의 한류 팬들도 쉽게 참석을 할 수 있겠죠. 참여를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요즘에 SNS로 많이 대화를 하고 네.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 보니 네. 특히 방크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정말 많은 한류 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7대 프로젝트를 만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 그리고 구승현 청년연구원과 나눈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크,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는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우리는 독립운동 아니지만 21세기 독립활동을 하죠. 우리에게 지귀는 중요하지 않아 걷고 달리며 행동하고 실천해요. 우리는 반크 우리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에 알려요. 우리가 반크 우리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에 전해요. 우리는 역사가 아니지만 역사 활동을 하고 우리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활동을 하죠.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은 아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죠. 우리는 반크 우리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에 알려요. 우리가 반크 우리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에 전해요.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번 7대 프로젝트를 만들어 국내외에 알리고 있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 그리고 구승현 청년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까지 이제 7대 프로젝트 중에서 들어봤는데 세 번째는 국민주권 실현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도산 안창원 선생에 관한 얘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안창원 선생의 철학과 정신이 오늘날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프로젝트의 하나로 넣으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안창원 선생님의 그런 민주주의 정신과 철학을 기리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실제로 안창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곧 황제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안창원 선생님이 구상하셨던 민주주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정신은 국민이 주권을 지닌 주체로서 정부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여 국민이 이제 정책의 주체로서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 진보와 보수 이러한 정치를 초월하는 통합적인 가치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통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바로 요소가 그런 안창원 선생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 단순히 안창원 선생님의 정신은 국민이 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주권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방크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 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과 국가 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해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도구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제안하는 국민의 역할이 헌법 1조와도 연결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울림과 열림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네. 정부와 정책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국민이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지요. 네. 국민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러한 한 과정은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방크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2025년에 국민이 황제가 되는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황제가 못했었군요. 조금 더. 이제 본질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다 갖춘 그런 네, 황제의 모습 맞습니다. 국민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책의 그런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창원 선생님께서 국민이 황제라는 그런 민주주의 이상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런 국민 참여 플랫폼과 같은 소통의 장을 통해서 이러한 안창원 선생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방크가 실행 중인 7대 프로젝트 중에서 네 번째가 새로운 국제질서 비전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에서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내신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네. 2025년이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또 이를 기념하는 시점이지만 네. 동시에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 방향성과 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또 광복 80주년은 단순히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의 의미를 넘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국주의와 또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남긴 구조적인 왜곡을 극복하고 또 자주적인 국가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 세계를 좀 주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세계를 주도해 나가려면 이제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만으로는 힘들겠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네. 한국은 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네. 식민 지배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또 이 상처를 극복하고 경제적이나 또 문화적으로 또 강국으로 성장했다시피 네. 이러한 그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네.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피해국을 넘어서 그 같이 이러한 제국주의 피해를 받던 피해국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러한 국제 질서를 설계하면 어떨까라는 비전을 꿈꿔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캠페인에서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의 국제 교류와 창의적 활동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방크는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또 전 세계인들과 국제 교류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글로벌 연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방크는 매년 2,000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홍보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청소년과 청년들은 본인의 위치에서 외국인 친구를 자연스럽게 사귀고 또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국제 교류가 그저 일방적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보니 이러한 창의적인 활동이 또 결국 한국의 젊은 세대가 그 세계와 더 가까워지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가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캠페인 포스터가 아주 독특하고 상징적이었는데 왜곡된 국제 질서에 대한 시각적 메시지를 좀 어떻게 구성한 건지 포스터를 못 보신 분들, 저게 좀 라디오 방송이니까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히. 네. 쉽게. 네. 방크에서는 이제 캠페인을 진행할 때마다 메시지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시각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포스터를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캠페인의 포스터는 젠가성 그 보드게임을 모티브로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네. 젠가성을 통해서 이제 왜곡된 국제 질서와 이러한 국제 질서를 대항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설계해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강대국 중심의 그런 불완전한 국제 정치 구조를 젠가성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는데요. 네. 포스터 중앙에 이제 젠가성을 보시면 다수의 나무 블록이 빠져 있습니다. 네. 나무 블록이 빠져 있다 보니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이 젠가성은 제국주의와 또 식민 지배가 남긴 왜곡된 현재의 국제 질서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또한 이런 젠가성이 불완전하다 보니 현재의 국제 질서 또한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네. 또한 젠가성 주변에는 이렇게 불완전하게 된 요소인 그 주변 바닥에 이제 흩어진 나무 블록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나무 블록들은 이제 과거 식민 지배와 또 제국주의가 남긴 그런 잔재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불완전한 젠가성 속에서 이제 새로 그 손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손이 네. 빠진 블록을 하나씩 제자리에 채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장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설계하고 또 이제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크가 실행 중인 7대 프로젝트 중에서 5번째가 독립운동가의 길 이런 캠페인입니다. 네, 이건 또 맞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방크에서는 이번 5번째 캠페인으로 네.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또 그분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의 핵심은 이제 광복 80주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독립운동가 길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런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며 역사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조성된 역사적인 장소라든가 방문한 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독립운동가 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현재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업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방크에서는 꾸준히 독립운동가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네. 또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네. 여성 독립운동가 또 외국인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다루고 있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독립운동의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신다면 네. 방크의 독립운동가 콘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네. 함께 협력하여 이 캠페인을 조금 더 확산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모든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가 최근에는 역사, 문화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또 그거 맞습니다. 관련돼서 뭐 시설물도 짓고 도로명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말씀 도중에 지자체가 제안해 주신다면 그랬는데 지자체는 제안 안 할 것 같고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일단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 네. 울릉군과 협력이 되어서 네. 독도를 홍보하고 있고요. 네. 또 경기도에서 먼저 또 제안이 함께 있어서 네. 기후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컨텐츠는 방과 제일 많이 또 있거든요. 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예.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예.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제가 찾아가서 예.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방크가 실행 중인 7대 프로젝트 중에서 6번째가 AI로 한국을 알리는 국가 브랜드 캠페인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국가 브랜드 캠페인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면서 생성형 AI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이제 세계 주요 AI가 한국에 네.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또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과 같은 다양한 국가들이 인공지능 주권과 또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공격적으로 디지털 외교에 뛰어들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AI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니 네. 인공지능이 이제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로 네. 활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AI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박기태 단장께서 처음에 외국인 친구하고 펜팔을 할 때 또 네. 그 친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잘못 알고 있더라. 네,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AI 전략도 비슷한 건데 잘못된 AI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럼 방크가 준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방크 같은 경우는 항상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역사 왜곡 오류 시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AI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 왜곡을 발견하고 네.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AI 오류 문제를 방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세계 곳곳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나 세계 교과서 또 백과사전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먼저 발견하고 시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들이 결국 AI의 그런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2차 가공과 또 확대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5번째 프로젝트가 독립운동가의 길.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을 계속 강조했는데 이번에 6번째 프로젝트는 오히려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높이 가서 정부나 전문기관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방크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또 방크,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또 관광과 관련된 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 기관과 협력을 하여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가 생성형 AI에 사용되거나 또 재생산되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AI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AI 플랫폼도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AI도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그러니까 값을 다시 제공하다 보니 네. 이런 AI 상에서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방크가 실행 중인 7대 프로젝트 중에서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식량 에너지 주권 캠페인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자립을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주권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그저 이제
이런 문제를 네.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식량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가의 안정성과 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자립을 해야지 진정한 독립을 완성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지금 이 캠페인에 같이 집어넣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할 때 정치적 독립에서 나아가 이제 식량과 에너지의 자립을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전에 설명을 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새만금 프로젝트와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네. 이제 방크도 이제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주목하는 만큼 네. 우리 한국 국가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네.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서 네. 이제 복합 곡물 전문 생산 단지와 같은 그런 정밀 농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네. 또 다양한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는 사실 해결하기 힘들다 보니 결국 국민의 관심과 또 지원 그리고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반크가 펼치는 광복 80주년 기념 7대 프로젝트를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반크 활동이 온라인으로 해서 주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은 많은 사람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나설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 실천으로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7대 사업처럼 광복 80주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네. 이러한 저희 메시지를 국민분들이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식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단순히 캠페인에 참여하시거나 또 광복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박기태 단장님, 방송을 듣고 이 반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분들이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항상 문은 열려 있는 거죠? 네, 방크가 작은 개인 펜팔 사이트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외교관을 대신해서 네. 반드시 활동하게 된 단체가 되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클릭하실 때 다른 수많은 것도 있겠지만 네. 역사나 외교 분야에서 독창하고 싶으시면 방크를 찾아주시고 네. 그 방크 안에는 수많은 컨텐츠별로 웹사이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예. 뭐 이런 수많은 SNS에 예. 포스트 공개하거나 동참하거나 힘을 네. 모아주신다 그러면 예. 저희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펼치는 7대 프로젝트를 알아봤는데요. 반크가 국민과 정부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기태 단장과는 다음 주 시간에 열린 플랫폼을 알아보는 순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광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진행해 김승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노래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나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
조금은 놀랍겠지만 갑자기라 뜬금없겠지만 10번 20번은 고민해봐도 고백하는 게 답인 거야. Girl, do you know this song?